달라서 끌렸기 때문에 달라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간에 보면은 특히 상대방에게 현재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렸던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하겠어. 남자분이 내려놓는 표정을 많이 보이시네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사 양재우입니다. 양떼들 안녕. 양떼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네. 대면으로 라이브를 해보자 네. 라고 얘기한 게 언제죠? 그게 뭐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을 만나뵙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근데 참 양떼분들 이렇게 실물로 영접을 하는 날이 오다니. 그러니까 경계무량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네. 즉석 시크릿 토킹을 드디어. 들어가도록 할 건데 네. 이 현장에 이제 오신 5팀의 사연이 담겨 있는 포스트잇이고요. 뭐부터 볼까요? 뭐 일단 제일 재밌는 연애부터 할까요? 그러죠. 네. 문과 성향의 여자와 이과 성향의 남자. 흔히 커플 간에는 일상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는 포인트가 같아야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희로애락을 느끼는 포인트가 정반대인 경우에는 애정이 빨리 식을지 궁금합니다. 또 두 사람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반대일 경우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대화가 조금 더 풍부해질까요? 풍부한 대화를 원하신 거 보니까 여성분이 보내신 거죠? 네. 희로애락을 느끼는 포인트가 좀 반대예요, 둘이? 기본적인 성향이 완전 그냥 극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보면은 저는 인물의 감정에 굉장히 동요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인물이 화가 나는 상황이다. 그럼 저도 같이 막 열이 받아요. 이 뭐 XS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몰입해서. 남자친구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 정도 장소를 로케를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라 치면 이게 과연 법적으로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주인공이 이기면 좋고 악역이 이기면 욕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상황도 되게 좀 다르다고 느껴가지고 그 남자친구분은 같이 보는 드라마 보고 싶어서 봐요? 여자친구가 보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드라마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인 간에 많은 걸 공유하는 게 오래 보면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되 억지로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서 끌렸기 때문에 달라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간에 보면은 특히 상대방에게 현재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렸던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걸 항상 인지하고 그냥 그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넌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하겠어. 그리고 의사 결정권이 대부분 여자친구분에게 많이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내려놓는 표정을 많이 보이시네요. 약간 저보다 무던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식당을 가도 결정권을 다 저한테 주는 편이에요. 여자친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얘는 관심도 없는 드라마인데 내가 재밌게 보니까 옆에서 같이 봐주는구나, 고맙네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남자친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건축물, 로케이션 이런 거 말하고 싶더라도 그것만 참으시면 그냥 조용히 있으시면 소소한 컴플레인인가 보다 그게. 반항이지 그러면 궁금한 게 희로애락을 느끼는 포인트가 정반대인 경우에 애정이 빨리 식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800일이면 애정이 빨리 식을 시기도 이미 지난 거 아니에요? 희로애락이나 뭐 그런 공감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달라서 많이 싸워봤으면 알 텐데 저희가 안 싸워봐가지고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싸움 포인트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제가 볼 때는 여자친구분이 본인이 이렇게 한계 설정? 이거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받아주다 보면은 한 걸음 더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다가 상대방이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돼까지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심했나?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남자친구가 괜찮은가 보다 해서 거기 선만 지켜준다 그러면 저렇게 잘 받아주고 무던한 친구라고 그러면 애정전선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남자친구분도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같이 보는 걸 좋아한다면 내가 봐줄게 라고 생색을 좀 내셔야 돼.
나는 그렇게 싫지도 좋지도 않으니까 그냥 맞춰주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자꾸 쌓이면 어느 순간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즐겁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실 너에 대한 사랑이야, 이게 내 노력이야라는 걸 잘 알려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마워해야 돼요. 두 분 집에 가는 길에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분 네. 골라보죠. 멘탈 한번 볼까요?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정해둔 시기에 정해진 행사들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저는 패배자가 된 기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어떻게든 잘 이겨내 온 제가 자랑스럽기도 한편 크고 작은 걱정들과 불안으로 한없이 작아집니다. 남들 눈과 시선에서 벗어나서 혼자서도 괜찮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조언해 주세요. 그쵸,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남들 가는 스텝에 맞춰서 사는 나라도 없는데 참 무슨 삶에 어. 정답이 있어. 모범답안이 있는 나라. 좀 슬픈 얘기인데 세계적인 명품 소비율 1위가 이제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최근에 또 보니까 이 선진국 중에서 당신의 삶에서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냐 물어봤는데 뭐 가족 뭐 이런 거예요. 대부분 외국들은 가족, 일 뭐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었어요. 돈 1위가. 예. 그런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행복 만족도가 꼴찌가. 그러니까 이거 행복하기가 너무 힘든 조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너무 보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정해둔 시기에 정해진 행사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는 뭐 결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결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혼을 하면 이제 뭐 이때는 출산을 해야 되고 아이를 뭐 이렇게 키워야 되고 그런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과 시선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둘이서 행복해지기 전에 혼자서도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어쨌든 솔로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근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혼자 계시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많이 결혼하고 막 이런 거가 최근에는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축하한데 내가 과연 저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혼자서 괜찮은 삶을 살려면요, 나랑 친해지고 나랑 잘 놀아야 돼요. 혼자서 그래도 잘 지내는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만 48세 한국 나이 아직은 50 막 이러는데 혼자 지내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모든 선택이 내가 원하고 누릴 수만 있는 선택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이든 얻는 게 생기는 것만큼 희생해야 되는 게 생기고 누리는 만큼 감당할 게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소위 한국 사회에서 정해둔 시기에 정해진 행사들을 하나도 안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한테 좋은 피드백만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피드백도 무지하게 많았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도 내가 나와 친하게 재밌게 잘 노는 거리들을 내가 많이 발굴해내야 돼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은 아마 사연자분의 불안만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인이 한국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거기를 못 쫓아간다는 느낌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막 30 됐거나 3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나이 때가 제일 불안해요. 거기서 1, 2년, 2, 3년만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편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먹잖아요. 그럼 막 갔던 친구들이 돌아온다? 농담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괜찮게 잘 살려면 내가 나랑 친하게 잘 노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더하기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취미라고 하거든요. 한두 시간 재밌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찾아서 좀 많이 즐겨보세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가브리엘라 케일 님이 양 원장님 전에 동치미에서 결혼 안 한다고 엄청 눈총 봤던 거 생각나서 급 눈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엄청나게 요거도 먹었죠 뭐. 예.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실. 내가 너무 앞서갔었나 봐. 너무 앞서갔지. 선구자였어.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때. 그러니까 이게 홍유연 씨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나이 30 넘으면 결혼 안 된다는 어른들의 사고방식 아직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자란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연자분은 그럴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는
정말 29 증후군이라고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29대 극도의 불안을 느껴요. 앞에 3자가 되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28, 9에 막 결혼해. 정말로 급해가지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일단 결혼부터 하고 봐요. 그치. 그랬다가 5년 10년 사이에 그렇게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게 나에게 거의 세뇌되듯이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나도 30쯤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분들 중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나 걱정 마요. 그런 분들 몇 년 안에 다 돌아와요. 이렇게 우리가 즉석 시크릿 토킹은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계시는 여기 야외 정원, 이 야외 정원, 이게 이제 여기 여러분 와 계신 곳이 마인드 카페 심리 케어 센터의 분당점이에요. 여기 마인드 카페 심리 케어 센터 분당점이 300평이 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담 센터. 그리고 이게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가진도 신뢰가 가고 그다음에 이 근처 분당 순회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인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넓은 놀이치 치료 시설도 있어가지고 아동 청소년 상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실도 있고요. 아이와 함께 왔을 때 아이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아동 대기실도 있다고 하니까 가족 단위로 오셔서 상담하시기도 좋고. 네, 그리고 분당이랑 조금 멀리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제 받고 싶은 분들은 강남, 강서, 용산에도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찾아서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용산센터는 제가 운영하는 마인드 카페 정신건강의학과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거기서 진료를 보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후드를 입고 계시잖아요. 필로우디 후드를 입고 계신데 이 지퍼를 한번 열어보시면 뭐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네. 주머니에 들어있는 쿠폰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마인드 카페와 함께 준비한 TCI 기질 성격 검사 무료 쿠폰입니다. TCI 기질 성격 검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고요. 내가 만들어 온 성격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검사고요. 그 다양한 성격 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MBTI 가장 많이 아시고 계신데 근데 정신과에서 가장 신뢰하는 성격 기질 검사가 이 TCI 검사예요. 사주 보시는 것보다 사실 100배 1000배 도움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용기 내기 힘든데 얼굴 오픈하시면서 오신 분도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채팅창에 우리 양떼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떼들 안녕. 양떼들 안녕. 구독 좋아요 안 해? 오늘은 그냥 좀 쉬죠. 네.